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1% 이상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 시가 대비 조금씩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가 1.2%의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썩 좋았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았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도 2.5%의 급등으로 마무리했지만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그렇게 좋았던 시장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들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의 시가보다는 많이 빠진 위치였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원지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결코 큰 반등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시장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10조 원을 모두 돌파했다면 오늘은 10조 원을 밑돌면서 9조 4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지 않았었고 또 전체 거래 대금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물론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 물량이 줄었다는 것이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오늘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KTNG,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은 레버리지 ETF에 많이 투자를 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KTNG, 에코프로비엠, CS윈드, 넥슨게임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은 우려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나스닥이 크게 급등이 나왔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으로 대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먼저 미국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2.8%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평선을 보더라도 5일선을 확실하게 돌파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도체 지수도 무려 6.8%의 폭등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5일선을 돌파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세요. 단순히 5일선을 돌파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추세 자체는 여전히 아랫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 다우지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더라도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출발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1.8%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아직 종가까지는 2시간이 남아있지만 뚜렷하게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를 보면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던 1차적인 저항선 5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쯤에 한번 진입해볼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의 기술주도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로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은 또 급락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비록 파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5일선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 5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약간의 노이즈는 제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 안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이평선들이 많이 수렴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다시 주가가 그 이평선을 모두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직전 저점 있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두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할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기술주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시초가보다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대부분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강했던 업종 있잖아요.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 역시 오늘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장 대비 강했던 업종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다시 시장이 정상 궤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당연히 이런 업종들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보셔야 돼요. 기술주의 반등이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의 약세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그때는 오히려 바이오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것이 어젯밤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은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소폭 낮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세요. 약간의 예측치를 정말로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상치를 상회했었죠. 그런데 그 직전에는 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그 직전에는 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어쨌든 예측이라는 것은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예상을 또 하회하고 또 상회하고 하회하고 상회하고, 예상치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정말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꺼졌구나,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또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엔케리 청산 리스크는 이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자금이 수천억에서 수조원 달러까지 추산이 된다 라는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점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난주 월요일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대부분의 시장이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은 무뎌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너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다소 위험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세요. 어제는 소폭의 약세름이 있었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의 시초가가 거의 고점이었고, 대체적으로 시초가보다 모두 낮은 위치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만 올랐을 때도 주식을 던지는 세력들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말로 월요일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너무 과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절대로 시가 대비 파란 음봉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은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렸을 때는 일단은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려면 저점 라인 있죠? 72,2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차적으로 소량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갖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는 주말 이틀 동안의 시장이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악재가 나온다든지, 대표적으로 중동 전쟁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월요일날 크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불안한 저점보다는 조금은 안정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다음 주는 이 기사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쯤에 충분히 공격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던 만큼 빠르면 주말 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월요일날 장중에도 이런 기사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하반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승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제 경험상으로 미국 시장에 대선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대선 전에는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가 후보들 간의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정책을 토대로 해서 관련 업종의 기대감이 많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월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을 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8월 초만큼은
최근에 몇 가지 다시 좋은 기사가 나왔다고 해도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주였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별일 없이 시장이 지나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